전기난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난방의 특징은 온수난방에 비해서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온수난방에 비해서 예열시간이 짧습니다. 열 용량이 작지만 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배관이 가늘어도 좋습니다. 열 운반능력이 큽니다. 유지와 시설비가 저렴합니다. 건물 높이에 제한이 없고 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전기난방의 단점 때문에 지금은 다 온수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냉지가 아니면 우리는 온수난방으로 난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통기 시에 열 손실이 있고 실내 방열량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전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일러 취급이 어렵습니다. 고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방열기 표면 온도가 높고 실내 쾌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난방의 분류는 전기 압력에 따라서 저압식과 고압식. 저압식은 0.35kg 이하, 스팀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0.35kg 이하가 저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일러에서는 8kg, 10kg, 15kg 정도의 압력을 꺼내서 가마 밸브로 감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건물에서는 0.35kg, 고압식은 1kg 이상 공장이나 지역 난방에서 사용합니다. 배관 방식으로는 단관식, 복관식이 있는데 단관식은 관이 하나므로 열 효율이 낮아지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교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저압식 복관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압식 복관 방식은 공장 지역 난방에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밑줄 치시고 문제 푸십니다.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유효 면적이 정제된다. 지역난방이고 고온수난방, 지역난방, 전기난방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출문제에 넣었습니다.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열 효율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에서 각 건물로 오는 열 효율은 상쇄하는 거죠. 그것은 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만 각 건물별 열 효율은 상승한다.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 매연이 감소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열병합 발전이 있는 곳은 도시 매연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민원이 생기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열매체를 전기보다 고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손실 저항의 점으로 주로 온수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열매체는 전기가 더 저항 손실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온수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국내 사정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4번입니다. 지역난방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세우고 특징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유효 면적이 증가합니다. 보일러가 없기 때문에 열 효율이 상승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시설비는 적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지역으로 고시를 해놓지 않으면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난방으로 고시된 지역에는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난방 방식에서 난방 전기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몇 킬로요? 0.35kg 이하, 0.35kg 이하. 그래서 0.34kPa 압력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이도 중 정도로 압력에 대한 개념과 전기난방의 저압식 난방의 압력을 물어보는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kg은 10kPa, 0.1MPa입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에 대한 압력 정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압력에 따라서 배관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공급 방식에 따라서 온수 보일러와 마찬가지로 상향 공급, 하향 공급으로 나눕니다. 상향 공급은 밑에서 위로 물을 공급해서 전기 난방을 하는 것이죠. 환수 방식에 따라서는 건식 환수냐 습식 환수냐는데, 전기 난방은 응축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응축수를 수면 이하로 내려서 물을 꽉 채워서 환수를 할 거냐, 그러면 습식 환수, 물을 채우지 않고 응축수가 생길 때 바로 응축수만을 빼는 것을 건식 환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난방의 전기 트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트랩은 구분으로는 기계식, 온도 조절식, 인력학식, 앞에서 우리가 부속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력학적 트랩으로는 오리피스식과 디스크식이 있다. 그러면 정답은 디스크형, 오리피스식, 헤비듀티식까지 있습니다. 헤비듀티식, 바이패스형은 없습니다. 바이패스형은 기계식에서는 버킷식과 플로트식, 온도 조절식은 바이메탈식과 밸런스식, 연력학적으로는 오리피스, 디스크, 헤비듀티형이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수 방법에 따라서 습식 환수와 건식 환수가 있었는데, 중력식으로 응축수를 내려오게 할 거냐, 기계식으로 내려오게 할 거냐, 진공으로 내려오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압 보일러는 별도의 펌프가 없는 자연 방식으로 제압 보일러에 사용이 되고요. 기계 환수식은 응축수를 모아서 펌프로 퍼서 보일러로 집어넣어주는 것을 기계 환수식이라고 하고, 진공 환수식은 마지막에 진공 펌프를 설치합니다. 진공 펌프는 100에서 250mm HG, 우리가 완전 진공이 얼마죠? 760mm HG인데 진공도 100에서 250. 진공을 걸면 재증발이 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에서 250mm HG로 유지해서 진공 환수를 한다. 진공 환수를 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 순환 속도가 빠릅니다. 설치 제한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환수관의 지름을 작게 할 수 있고 방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관 기울기에 제한 없이, 왜? 진공으로 빨아들임으로 응축수가 빨리 환수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공 환수 방식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축수 환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진공 환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환수 주간 말단에 진공 펌프를 설치해서 보일러에 넣습니다. 진공도는 얼마? 100에서 250mm. 정답 몇 번? 2번. 방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열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일러 위치에 따라서 상향, 하향 다 환수하기가 편합니다. 특히 전기 난방은 상향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이외에도 리프트 피팅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트 피팅 기억해 주시고요. 리프트 피팅은 1.5m 이하로 1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공환수관의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기난방의 시공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상향공급식은 200분의 1, 하향공급식은 100분의 1 정도로 하향 구별을 합니다. 결국은 100분의 1을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복관에서는 200분의 1, 구별을 적게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공환수식은 환수에 영향을 잘 미치지 않으므로 300분의 1, 즉 단관은 100분의 1, 복관은 200분의 1, 진공환수는 30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순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전기관을 분기할 때는 수직도는 45도 이상으로 분기해서 사용합니다.
수직 또는 45도 분기할 때는 지름이 다를 때는 편심 리듀스를 사용하는데 응축수가 고이지 않도록 아래쪽 면을 맞춰서 응축수가 나오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매설 배관은 왜? 콘크리트와 관이 접합해서 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산 도료를 사용합니다. 배관 내에서는 맨홀 근처에 집결시키고 습기에 대한 부식을 주의해야 되고 벽 마루등을 통과할 때는 슬리브를 끼워서 통과합니다. 지진물로는 신축이 있을 때는 난방은 신축 이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배관의 양 끝을 신축이 있을 때는 양 끝을 신축하고 없을 때는 중앙부를 고정해서 양쪽으로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난방 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뭐요? 전기난방 시공법에서 틀린 것은 안거배관에 설치할 때는 맨홀 부분에 밸브 트랩을 설치시켜놔야 수리 보수가 가능하고요. 방열기 브랜치 파이프 등에서 부스리 매설을 해야 될 때는 신축에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프트 이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4년 협상고는 몇 미터? 1.5m. 전기 두관에 프렌치 파이프를 접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직각이나 45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방의 시공에서 보일러 주변에 배관하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누출되어서 물이 나오게 되면 물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트포트라는 미국 보험회사에서 이 연결법을 개발해서 한 겁니다. 환수 주관을 보일러 하단에 접속하면 응축수가 다 빠져나오게 되겠죠. 보일러 안에 물이. 그러므로 안전수위 이하가 되게 전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밸런스관을 설치해서 안전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접속해서 배관하는 방식을 무슨 방법? 하트포트 연결법. 무슨 배관 방법? 하트포트 연결법입니다. 그래서 하트포트 연결법으로 보일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압 전기관에서 환수관이 고장난 경우 멀리 유출되기 위해서 방지하는 연결 방법은 무슨 방법? 하트포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진공환수 전기 난방에서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환수관을 배관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리프트 피팅. 하향 공급 시에 응축수가 보일러로 올라오기 힘듦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하는 방법이 리프트 피팅이고요. 리프트 피팅은 한 단의 높이를 1.5m로 합니다. 리프트 피팅의 한 단 높이는 몇 미터? 1.5m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프트 피팅은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1, 2단계 낮은 관을 사용해서 최고 협상 높이는 얼마? 1.5m. 전기 트랩은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냉각 레그는 몇 미터? 1.5m. 1.5m가 전기난방에서 가장 이상적인 길이인 것 같습니다. 요래서 우리가 암기나 기억을 하기에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압 전기 난방에서 환수관이 고장난 경우 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앞에서 봤습니다. 하트포트 방법입니다. 방열기가 아래에 있을 때 환수를 위해서 하는 방법은 리프트 피팅. 기출문제 2번 살펴봐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냉각 레그 간말 주의 배관도입니다.
전기 주간에서 분기간으로 오고 리프트 피팅 들어오기 전에는 몇 미터 이상 1.2m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축수가 빠져나가는 곡간 부위는 몇 미리 이상 100mm 이상, 드레인 포켓은 몇 미리 이상 150mm 이상. 예, 관말 트랩에서 냉각레그의 길이는 1.2m 이상이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쪽에서 1.2m, 보온되지 않는 냉각레그는 1.2m 이상 설치합니다. 1.2m 이상. 에러가 났습니다. 1.2m 이상.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히 응축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냉각레그라고 합니다. 냉각레그는 몇 미터 이상? 1.2m 이상 설치합니다. 전기관에 갈 때는 스팀과 응축수가 동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서 지나갈 때는 루프형 배관을 설치해서 위쪽으로는 스팀, 아래쪽으로는 응축수가 흐르게 하는 배관을 무슨 배관? 루프형 배관이라고 합니다. 루프형 배관. 한수관 내부에 재정벌이 많은 경우에서는 프레시 탱크, 재정벌 탱크를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열기 주위의 배관. 방열기 주위에는 신축이 방열되지 않도록 신축 흡수 장치, 뭐죠? 무슨 신축 흡수 장치? 수입을 이용합니다. 수입을 이용. 관 말단에 설치하는 신축 이용 장치, 수입을 이용. 응축수 유출에 대한 구배의 방향이 좋아야 되고, 방열기 상단에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응축수 배출을 돕기 위해서 관말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에 대한 방열기 주의 배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온수 난방, 전기 난방, 그 다음에 일렉트릭, 전기 난방 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패널 방식인 우리가 전통적인 온돌 구조인 복선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선난방은 열매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바닥이나 천정, 벽 등에 설치해서 복사기를 이용하는 난방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열매하고 상관없는 방법입니다. 그때 장점으로는 쾌감도가 좋습니다. 바닥면 이용도가 높습니다. 먼지 상승이 없습니다. 난방 효과가 좋습니다. 열 손실량이 비교적 작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죠? 우리 집 난방, 안방, 거실, 주방에 사용하는 난방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왜? 바닥에 코일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바닥 난방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공, 수리, 방해 모양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장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바닥 난방에 온수 난방을 했을 때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려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초음파 탐지기로 동원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층이 꼭 필요합니다. 온수 난방이다, 전기 난방이나 상관없이 지역 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은 열병합 발전과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로 각 지역에 난방 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 난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으로 열 효율이 좋습니다. 유효 면적이 증대됩니다. 매연이 감소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는 매연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했지만 그러나 매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고도화를 만듭니다. 화재 위험성이 없습니다. 왜? 온수나 스팀이 우리 아파트 지역의 메인 설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적습니다. 고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온수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스팀을 열매로 사용해도 됩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지역 난방 그러면 고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열 손실은 큽니다. 우리 아파트 내의 열 손실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가 큽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개인은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꼭 줄을 칩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틀린 것은 꼭 이 앞쪽 1, 2번 쪽에서는 틀린 문제를 잘 넣지는 않더라고요. 3, 4번 쪽에 배치되는 것을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특징은 좋은 것은 유효 면적이 증대되고 연료율이 좋아지고 도시 면적이 감소됩니다. 열매치를 전기보다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의 손실 때문에 온수를 사용한다. 저항 손실은 커지지만 전기보다는 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게 문제를 고난이도로 풀어 놓았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역난방의 특징으로 연료비, 인건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세워서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열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라디에타. 전기 또는 온수를 통과시켜서 복사 대류에서 난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열기 종류는 열매, 재료, 형상에 따라서 나누고 열매는 전기, 온수, 전기 라디에타, 온수 라디에타. 재료에 따라서는 주철제 라디에타, 강판제 라디에타, 알루미늄 라디에타로 나눕니다. 주철제는 무거워서 좀 잘 사용하지 않고요. 강판제나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국내 라디에타가 나오기도 하고 수입품 라디에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형상에 따라서는 주형, 벽걸이, 길드, 대류형, 관, 베이스보드 등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대류형 방열기가 많이 쓰이고 전기식으로는 벽걸이형 방열기가 쓰이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난방부하가 1.16kW일 때 복사 난방을 하려면 DN 지름 15인 코일을 약 몇 미터나 설치해야 되는가? 요거는 Q는 KF 델타 T에 대한 공식인데요. 코일 미터당 표면적은 0.47, 미터당 열량은 0.26. 그래서 1.16은 길이 곱하기 0.047 곱하기 0.26 그러면 L은 1.6 나누기 0.47 곱하기 0.26이 나옵니다. 94.9.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계산식을 꼭 눌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계산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볼펜과 종이가 있으면 써서 넣고 계산기를 눌러서 정답을 꼭 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땡큐. 100% 맞출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열기의 특징으로 주형 방열기, 벽걸이, 길드, 강판제, 강관제 등이 있으며 주형과 세주형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오세주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벽걸이는 수평 수직이 있으며 15쪽까지 조립해서 사용합니다. 15쪽까지. 길드는 1m 정도의 주철간에 핀을 붙이는 건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판제는 강판제를 두 장을 식판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판 두 장을 붙이면 강판제 방열기처럼 생기거든요. 강판제에다가 도장을 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방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강관제 방열기, 강관을 길게 조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강관제 방열기에 대한 계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방열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루미늄 방열기는 요즘 가장 많이 제작되고 섹션으로 조립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류 방열기는 팬을 달아서 하부로 유입되고 상부로 초출되는데
이 방열기는 온수나 전기난방 방열기보다는 일렉트릭, 전기 방열기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열기 호칭기호에 대해서 도시기호가 관전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자로 2, 3을 쓰면 뭐다? 주형. 아라비아 숫자로 3, 5를 쓰면 세주형. 수평은 호리젠탈, 수직은 버티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종별, 종형, 쪽수로 나타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열기 도시법은 그림과 같이 씁니다. 위에는 쪽수, 섹션 수를 쓰고요. 쪽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종별, 아까 앞에서 봤던 로마자냐 아라비아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3 다시 세 번째는 치수 혹은 형, 벽걸이냐 수직형이나 수평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유입관, 유출관, 유입관 4번은 유입관, 5번은 유출관, 6개는 개수로 나타내서 방열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보이니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출문제에서 방열기 도시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열기 위치는 열소실이 가장 많은 외기에 접한 창, 벽과 창이 있으면 창이 가장 열소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고 벽에서 몇 미리? 50에서 5cm 떨어져 설치하고 바닥에서 벽걸이형 방열기는 150mm 이상 높게 설치해야 벽걸이가 되죠. 대류 방열기는 케이싱 하부를 높이 90mm 이상 높게 설치해서 아래쪽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듭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방열기를 나타낸 기호로 옳은 것은 문제풀이 필요 없이 18은 뭐죠? 쪽수, 2는 이주형, 650은 방열기 높이, 유입구 25mm, 유출구 25mm. 여기 곱하기 대수가 써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주형, 이 두기둥형이라고 썼는데 이 주형이 맞고요. 높이는 650mm이다. 절수는 몇 개요? 쪽수는 18쪽이다. 밑에 있는 25 곱하기 25는 뭐죠? 유입구 지름과 유출구 지름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온수형 방열기입니다. 왜? 유입구 간격과 유출구 간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입구 간격과 유출구 간격이 틀리게 나오면 들어올 때는 스팀으로 들어와서 굵은 관이어야 되고 유출수는 응축수로 나가기 때문에 작은 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입구 간격과 유출구 간격으로도 온수 방열기인지 스팀 방열기인지도 구분을 합니다. 쪽수 계산, 온도 곱하기 스팀은 650, 온수는 450으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650과 450으로 나타내는데요. 전기난방은 650으로 나누고 온수난방은 450으로 나눕니다. 총 방열량에서. 그리고 쪽당 면적으로 나눠지면 몇 쪽이 방열기 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실에서 손실량이 11.63, 환기 손실이 3.14, 두 개 더하면 나오겠죠. 14.77 난방을 할 경우 주체 방열기는 몇 절이 필요한가? 표면적은 0.28, 방열량은 0.7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와트니까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킬로와트로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14.77 곱하기 860 나누기 전기난방이니까 650 곱하기 0.28 곱하기 0.76으로 나누면 69.407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설에서는 방열량을 킬로와트로 나눠서 바로 0.7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습니다만 우리는 그 0.76이라기보다는 11.63 곱하기 더하기 3.4 곱하기 얼마? 650을 860 나누기 650 곱하기 한쪽당 방열 면적 0.28을 집어넣으면 계산식이 됩니다. 이 계산식을 외우셔서 여기에 킬로와트가 나오면 킬로칼로리를 바꿔주시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난방시설에서 전열에 의한 손실량이 11.63이고 환기 손실량이 3.14인 곳에 전기 난방을 할 경우, 여러분 전기 난방이니까 얼마요? 14.77 나누기 똑같습니다. 문제 같은 풀이 문제로 2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 빈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동시에 보여드립니다. 쪽수 계산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꼭 출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